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이론편 7강 지지와 저항, 매물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추가로 매물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실전 매매 기법 강의 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되면서 움직이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마다 어느 가격대가 오면 매수세가 들어와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지지받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지 라인의 신뢰도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지 라인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까요? 그 가격대가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다가도 다시 하락할 때 지지 라인까지 오게 되면 그 가격대에서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이 잘 형성되면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어느 가격대만 오면 매도세가 나와서 그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저항 구간에서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다가도 다시 상승할 때 이 저항 구간을 터치하게 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도 타점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를 뚫고 더 하락하게 된다면 그 지지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지 라인은 다시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지 라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격대가 싸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가격대를 뚫고 다시 더 하락하게 된다면 그 가격대에 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테고 주가가 다시 빠졌다가 반등하게 되면 다시 빠질까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가격대에 팔려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강력한 저항 라인을 뚫고 상승한다면 나중에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 그 저항 라인은 지지 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저항을 뚫고 올라갈 정도면 보통 강력한 호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강력한 호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그 가격대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그 가격대에 매수세가 몰려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지와 저항도 결국은 매수하려는 사람들과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매매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시에는 시장의 흐름, 지수 상황, 거래량, 주가 위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받는다고 매수하고 저항 자리라고 매도해서는 안 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매물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배운 지지와 저항의 개념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매물대란 매물이 몰려있는 곳, 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삼행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매수했는데 물려서 사람들이 팔려고 대기하는 구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차트는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오랜 기간 옆으로 횡보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 구간이 바로 매물대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깨고 주가가 더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한 후에 오랜 기간 후에 다시 주가가 매물대 가격 라인까지 반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 사서 물렸던 사람들이 와, 다행이다 하고 탈출하기 위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보통 주가가 하락을 거친 후 반등할 때 매물대 가격 라인에 다시 도달하면 그동안 물려서 팔려고 대기하는 매물대 사람들 때문에 저항대 역할을 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매물대 라인의 물량을 소화하고 저항선을 돌파해서 더 크게 상승한다면 그 매물대는 나중에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매물대를 뚫었다는 의미는 매물대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누군가는 모두 샀다는 이야기죠. 즉, 이 가격대가 싸다고 생각해서 샀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 후 다시 매물대 라인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대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주가가 매물대 위에 있으면 지지 역할을 하고 주가가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저항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물대의 개념만 잘 이해해도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ATS나 MTS에서 지표 설정에 매물대 차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매물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대 개수와 색깔 모두 설정이 가능하고요. 매물대의 막대 길이가 가장 길수록 큰 매물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매물대가 형성될 때 매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물대는 강력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정답은 강해진다입니다. 그 이유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사고 팔 시간이 많다는 뜻이죠. 즉, 그만큼 사고 판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그만큼 매물대는 두꺼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 오면 이 가격대에 살 시간은 하루씩밖에 안 주죠. 그래서 매물대가 얇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 이 가격대에서는 이 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이 가격대에서 살 기회를 많이 줬죠. 즉, 이 가격대에는 그만큼 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경우 이 매물대 라인은 저항대로 작용하여 주가가 쉽게 더 오르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 꼬리가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물대 설정 차트는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매물대를 그려보고 매매 시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고 정교한 매물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실 때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